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국회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기로 알려진 우 의장조차 답답함과 분노를 숨기지 못한 것이죠.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 견제 권한 강화처럼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자는 취지였지만 여야는 또다시 정쟁에 갇혔고 결국 논의는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 의장이 한 워킹맘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직접 읽어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현실, 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너무 지쳐간다는 내용이 이어지자 우 의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채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 끝내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국회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한 장면이었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헌 무산이 아니라 정치가 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으로 오래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98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 개헌 방식 대신에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이제 국회가 다시 져야 합니다.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 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반대, 개헌 무산의 책임 모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랍니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공지된 다른 50개 법안, 이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88건입니다. 그중에 38건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통과됐든지 동일 제명이라서 이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든지 그런 경우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제가 올린 50개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입니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 안건이라는 이유도 가당치 않습니다.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권한이 교섭단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별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를 미루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건 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안 재표결이 이유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성립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의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의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 국민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합의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목리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통과되긴 했지만 지난번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법안이 지금처럼 미뤄지고 나서 한 워킹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끝내 상정되지 않아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 시 의장님께서 법사위 안건이 240건이나 되는데 왜 일부만 상정했느냐라고 엄중히 지적하시며 다음 본회의 때는 의장 권한으로 안건을 올리겠다 단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다시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의장님, 이 육아휴직 확대 법안은 저와 같은 수많은 부모들에게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일과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동화줄과 같습니다. 당장 고학년이 된 아이의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써 매일매일 애태우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오늘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어 미처 상정되지 못한 소중한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하고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올리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을 필리버스터로 묶고 못하게 하고, 제가 전반기 국회의장 아닙니까? 전반기 법사위가 통과시킨 건 제가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한 건데 그걸 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필리버스터로 막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빌언덕, 또 때로는 위로와 용기, 희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